네, 오늘 모신 분은 S1투자연구소 김동혁 대표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증시 사실 아침에 미국 증시가 3대 지수 다 올랐죠. 네.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뭐 역사적 고점을 또 네. 기록을 했고요. 그래서 오늘 시장 상당히 기대가 있었는데 코스닥이 어쨌건 종가 기준으로 0.27% 마이너스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네. 좀 의외의 모습이었는데 네. 근데 또 이 코스닥의 어떤 대장 섹터라고 볼 수 있는 2차 전지 쪽은 또 상당히 올랐어요. 네. 그래서 야 오늘의 시장이 도대체 뭐야? 아주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네.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 미국 시장의 영향을 직간접적으로 받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다우지수만큼 말씀 주신 대로 사상 최고치, 또 하나 사상 최고치의 지수가 하나 있었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네. 또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어제 시장에서 테슬라가 한 4%대 상승이 나오면서 오늘 기대했던 건 아마 양시장 쪽에서 우리 시장의 가장 주력 섹터라고 볼 수 있는 반도체와 2차 전지 쪽에서 좋은 모습이 나올 거라는 걸 기대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이었다고 보고요. 초반에는 당연히 양쪽이 다 공이 좀 오르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오전장 시장은 거래소 코스닥이 전부 플러스 나면서 좋은 모습이 나왔는데, 후장 들어서는 일부 2차 전지 쪽에서 이제 매물이 좀 나오면서 밀리고, 또 중소형주들 밀리면서 의외로 코스닥에서는 하락 종목이 더 많은 모습으로 끝나서, 사실 코스피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 한 30개 안쪽에서는 마이너스 난 게 셀트리온 정도밖에 없다 할 정도로 강한 모습이었는데, 반해서 일부 코스닥의 대형주들은 조금 어제 워낙 좀 강했던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에 따른 약간의 차익 매물 맞으면서 소폭 밀리는 모습이 나오다 보니까 약간의 마이너스로 끝났다, 이렇게 뭐 시장은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하여튼 미국 증시는 뭐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 이런 분위기인 것 같고요. 아주 네. 강한 모습. 그래서 이 한국 증시는 어떻게 움직일까 네. 이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네. 많은 분들이 참 고민하는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대주주 양도세라는 또 우리는 악재가 있으니까. 이게 지난주 말 기준으로 된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좀 언론 플레이들이 나왔다가 물러나시는 그 부총리께서 구체적으로 검토한 바 없다고 한 이후에, 사실 어제 오늘 거래소 시장이 꽤 오르는데 반해서 오늘 오르면 사실 따라 사는 게 개인들의 생리인 것 같으면서도, 어제 오늘 포함해서 코스피 쪽에 개인들 매도가 2조 5천억이 나왔거든요. 상당히 많은 물량이 나왔는데, 물론 쌀 때 사가지고 이게 웬일이야, 이틀이나 올라가니까 조금 때린다 이런 모습도 있었겠지만, 그 중간에는 사실 그 양도세 이슈를 끝까지 기다려봤다가 이번 주말 넘어가면서 이제 기대값이 없어지다 보니까 오르는 동안에 좀 처리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대응하신 개인들의 뭐 매도 물량도 상당히 섞여 있었다고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올 연말까지 어쨌든 대주주 양도세 아직은 뭐 완전하게 결론이 난 상황은 아니긴 합니다. 어떻게 움직일까? 지금 테마의 순환매가 빠르게 바뀌는 그런 움직임 같기도 하고요. 저는 지난주에 한번 제가 얘기했던 걸 되돌아서 보면은 13일과 14일 전후에서 시장의 성격이 바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정도는 뭐 맞아 들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12월 중순까지는 아무래도 방향성이 없는 지수 장세가 나올 거기 때문에 좀 지수와 연관성이 없는 섹터들이 또 특별히 한 2, 3주 강했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정치 관련 섹터라든가 우선주들의 또 뜬금없는 상승, 그리고 신규 종목들의 과열이다 싶을 정도의 급상승, 이런 것들로 좀 점철되다 보니까 아마 11월 말에서 한 2주 정도 동안에는 적지 않게 또 당황하신 장세가 있을 수가 있었는데, 14일부로 미국의 금리 문제가 어쨌든 매듭이 젖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앞으로 내년도 점도표상으로 9월과 달라진 거는 그때는 2번 정도 내린다고 했다가 이번에 3번으로 좀 바뀐 부분이, 내년도의 금리의 인하 속도가 조금 더 잦거나 빨라질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나오면서 시장이 분명히 방향성을 잡고, 미국은 이제 신고가 흐름이 나는 것이고, 우리 시장도 12월 중순까지는 조금 주춤주춤 됐지만 이제 조금 더 확신의 패가 나오는 거고, 뭐 조금 이제 플러스 알파적으로 보면
양도세 기준 완화까지 됐다고 하면 조금 더 좋았을 겁니다. 근데 이게 어찌됐든 뭐 제가 판단하기에는 더 늦어져서 발표가 돼도 의미가 없기 때문에 또 웬만한 분들은 이번 주에 대부분 소화를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네. 뭐 정말 뭐 기준으로 본다면 이번 주말이 거의 데드라인이라고 보고요. 다음 주 정도 이후에는 그것이 설사 발표된다 안 된다 하더라도 시장이 더 좋아지고 안 좋아지고에 뭐 추가되는 부분은 없다고 보고 다만 연말까지 그리고 연초 뭐 제가 보는 그림이라고 하면 내년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3월 정도까지의 완만하면서도 또 굉장히 재미있는 장세가 나올 거라는 그림은 제 판단으로는 이번 14일 이후에 시작됐다 드디어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시장에 뭐 좀 나왔던 네. 호재나 악재가 있었다면 어떤 게 있었을까요? 그럼 일단 목요일 아침부터 나왔던 제가 목요일 그 14일을 슈퍼 목요일이라고 제가 좀 따로 명칭을 붙여봤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이제 동시 옵션 선물 만기도 있었지만 미국의 금리 문제 사실 9월 달에 파월이 분명히 연내 한 번쯤 가능해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떻게 보면 양치기 소년 비슷하게 됐죠. 그렇죠. 예, 금리를 올릴 수 있다라고 굉장히 가능성을 띄우면서 9월 이후에 시장이 좀 침체됐던 것들이 결국은 12월 FOMC에서도 금리의 어떤 추가적인 상승 없이 마무리됐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일단 앞으로 아마 파월이 얘기하는 부분들 상당히 조금 어떻게 할까요? 되짚어서 좀 해석을 한다고 할까요? 일단 한 수 접고서 한번 생각해 볼게 이런 의견들이 좀 많을 거라고 보고요. 어쨌든 본인 입으로도 얘기했지만 내년도는 금리 인하의 시기가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경제가 경제 지표상이나 고용 지표상으로 전혀 좀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분명히 금리를 뭐 내리는 시점에 문제가 나오겠습니다만 경기 침체의 어떤 뎁스 자체가 깊지 않다라는 그런 기대감들이 현재 강한 시장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쨌든 우리 시장이라는 게 자체 동력보다는 선진국, 특히 미국 시장의 어떤 모습을 따라하는 모습이 크기 때문에 다우가 사상 최고가, 필라델피아 지수가 사상 최고가 이런 흐름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호재가 남았고 그리고 테슬라 같은 경우도 전일 한 4% 정도 상승이 나왔는데요. 뭐 자동차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200만 대 리콜 이슈가 있어서 조금 불편하게 보였으나 테슬라. 저는 테슬라 같은 경우가 두 가지 호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조금 그 로봇 쪽에 관련된 휴머노이드 로봇인데 훨씬 정교해졌다. 네. 이런 이제 업그레이드 모델이 선보였다라는 게 하나의 호재고요. 또 하나는 스타링크 관련해서 그 자산 그 가치라든가 미래 경영 가치를 한 200억 불 이상 이렇게 굉장히 높게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가치의 부분이나 또 우리나라의 스타링크가 진출해서 내년도 상반기 중에는 영업할 수 있다는 부분 이런 것들도 저는 비교적 긍정이다. 그리고 중국 쪽에서 소소하지만 그 흑연 수출 통제 이슈가 조금 완화됐다. 그 뉴스도 오늘 2차 전지 쪽에는 조금 도움된 것 같습니다. 며칠 전에 참 이거를 뉴스로 좀 다뤘던 기억이 나는데 네. 한미일 공동 개발, 핵심 광물에 대한 공동 개발. 그래서 네. 중국이 자꾸 그런 식으로 압박하거나 그랬을 때는 공동으로 개발하고 대책을 세우자. 네. 이게 큰 압박이었던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결국 자기네 시장이 줄어드는 그렇죠. 거니까. 예. 네, 하여튼 뭐 긍정적이었는데 하여튼 이런 것들이 어쨌건 그 호재로 작용한 섹터들은 네. 뭔가 좀 크게 움직임을 갖게 했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결국은 이게 이제 2차 전지 쪽이었던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엔 자동차주도 그렇고요. 네. 오늘 이렇게 좀 특징적으로 봤던 섹터 있으세요? 뭐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저는 오늘 개인적으로 제가 그동안 좀 주장했던 거기도 하지만 현대차의 상승을 굉장히 의미 있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게요. 기아보다도 더 네. 높이 강한 모습을 보였어요. 기아는 이제 기술적으로 200에서 위로 올라온 지가 한 2달 되었는데 오늘 현대차는 200에서를 뚫느냐 마느냐 이제 좀 상황에서 일단 뭐 외국인들 수급도 상당히 세게 들어오면서 강한 흐름을 탔고요. 그러면서 같이 동반 좀 침체됐던 자동차 부품들까지 불러일으키는 모습이 나왔던 게 가장 좋은 모습이었고요. 최근에 이제 포스코홀딩스가 뭐 리튬 관련해서 국산화 뭐 진행 과정 같은 것들 발표하면서
수소나 리튬에 대한 뭐 국산화 이슈 나오면서 오늘 리튬 주식들 강하게 모처럼 올라가는 모습들이 좀 인상적이었고요. 그리고 그 미국에서 IRA법 관련해서 한 일주일 전쯤에 사실 지금 정치적인 어떤 지형으로 보면 바이든의 말에 대한 약발이 사실 좀 안 먹고 있긴 하지만 어찌됐든 IRA법에 대한 관련해서 설사 내년에 뭐 트럼프가 되더라도 이걸 건들겠냐 하는 부분들 같은 것들이 좀 부각도 됐고요. 그리고 4천억 불 정도 신재생에 여전히 투자해서 나는 트럼프와 달라 이런 것들 며칠 전에 얘기를 했거든요. 그 이후에 사실 태양광하고 풍력주들이 꽤 반응이 나오고 있고 오늘도 그런 모습들이 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조금 지역적인 이슈로는 역시 총선 일정과 관련해서 최근에 정치권의 변동이 워낙 심하다 보니까 새롭게 부각될 수 있는 인물 관련주들 이런 것들 강세도 나왔고 정말 이제 테마 중에서도 테마지만 초전도 이슈도 오늘 조금 그래요? 시장을 좀 뒤흔들었죠. 엊그저께 검증위원회에서 이거 초전도 아닌데 이렇게 발표했는데 반박 의견 나오면서 뭐 곧 공개한다 이런 식으로 또 얘기 나오면서 오늘 초강세 종목들 일부 나왔고요. 그리고 제가 중기 테마로 좀 높게 보고 있는 STO 쪽도 어제 슈퍼 목요일에 한 가지 주제 중에 하나였는데 어제 부산의 디지털 자산거래소 그 운영사업자 입찰 건에 대해서 그 선정 결과가 나왔거든요. 그래요? 예,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그 위메이드랑 IT센 그 컨소시엄하고의 싸움이 있었는데 어제 장 끝나고 발표가 됐는데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이라 그랬거든요. 근데 의외로 다윗 쪽이 이겼습니다. IT센이 선정이 되면서 오늘 그 종목이 상한가 가면서 후반에 STO 관련주들이 또 같이 동반해서 상승하는 그런 모양들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사실 좀 아이러니한 부분들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사실 장중 고가나 종가 기준으로 이 녀석들도 52주 신고가 결국은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뉴스 타이틀 보면 그냥 연초에 아무리 아니다 그래도 삼성전자 그냥 정말 대부분 사갖고 있었으면 25%는 먹었는데 이제 이런 얘기. 그리고 하이닉스는 오늘 종가가 14만 원인데요. 연초에 7만 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더블 나온 거니까. 그러네요. 딴 데 가서 뭐 어쩌느니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냥 하이닉스 말 그대로 이제 속된 말로 지져놓고 있었으면 연말까지 봤으면 100% 났을 텐데 이제 이런 의견들 나왔지만 오늘 의외로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은 아침에 강하다가 점심 넘어가면서 물량들 맞는 모습이었는데 그런 것들이 대부분 2차 전지나 자동차 섹터로 조금 약간 이제 최근 들어서 이번 주 초반부터 그 대통령의 ASML 뭐 방문 이슈라든가 AMD 칩 관련해 가지고 주초부터 좀 강하게 뭐 개별 종목에 따라서는 40~50% 올라간 종목들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서 또 빠른 순환매 나오면서 이탈해 가지고 자동차 낮게 돼 있는 쪽으로 붙는 그런 그림이 나온 게 오늘 특징이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물론 윗꼬리가 좀 많이 달렸습니다만 그 대보 마그네틱이 오늘 그 거래량도 그렇고 장중에 그 상승세가 대단했어요. 물론 종가는 9% 정도로 끝났지만 그래서 보통 2차 전지가 오를 때 하면 우리가 전통적으로 생각했던 뭐 에코프로라든가 뭐 포스코 퓨처엠이라든가 홀딩스라든가 이런 것보다도 상승 어떤 움직임, 변동성이 상당히 강했는데 그래서 이거 2차 전지 중에도 뭔가 변화가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분명히 내재적인 변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뭐 몇 주 전부터 말씀드렸지만 2차 전지 전반이 바닥을 다지는 가운데 지금 싸지니까 오히려 싸졌을 때 공매도가 알게 모르게 상환을 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대보 마그네틱은 원래 히스토리가 있는 회사입니다. 그 탈철기라고 하는 그 원래 그 소재단의 불순물을 걸러내는 그 장비를 갖고 있는데 원래 테슬라가 한 2~3년 전에 자기네들이 배터리 내재화한다 그랬을 때 탈철기를 테슬라 쪽에 공급했던 이력이 있어서 아마 오늘 테슬라 4% 상승에 따른 효과를 가장 좀 처음에 많이 맛본 회사가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그런 식으로 연결됐기 때문에 오늘 아마
장중 강세가 특별히 많이 나온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 대범하그네틱도 보니까 2022년도에 고점 96,200원 찍고 지금 마이너스 66%까지 급락한 상황이네요. 네. 이 고점에서 물리신 분들도 좀 많을 텐데 어떻게 보세요? 이러한 것이 그냥 하나의 일시적인 어떤 그 수급에 의한 네. 현상이라고 보시는지 아니면 좀 이제 추세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어떤 시점이라고 보시는 건지. 저는 후자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각종 분위기나 뭐 뉴스에서 나오는 부분들은 여전히 전기차에 대해서 거의 한 7대3 정도로 좀 보수적이거나 부정적인 얘기들이 많거든요. 근데 오늘 제가 현기차죠. 상승을 보면서 눈에 띄는 거는 내년도 어느 순간 리튬 가격의 하락이 멈추면서 또 역시 싼 리튬을 가지고 배터리를 만들게 되었을 때 어떤 수익성의 회복이라든가 아니면 지금 완성업체들이 내년도에 소위 반값 전기차들을 굉장히 라인업을 다양하게 준비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되었을 때 결국은 그 아래쪽 등급에서 살까 말까 궁리하고 있었던 고민하고 계셨던 분들의 수요가 터지게 되면 지금 속도 제어 없이 투자를 계속하고 있는 현대 기아차가 저는 테슬라의 멀티플을 가장 빨리 비슷하게 따라갈 수 있는 종목. 그러니까 GM과 포드 기준으로 보면 PER 단위 4-5배가 맞죠. 현대차, 기아차도 3배, 4배인데도 안 오른다 이렇게 답답하게 여기는데 테슬라는 그것보다 뭐 10배, 20배 PER을 받고 있는 종목이라서 얼마나 완성업체의 입장에서는 솔직히 테슬라 향으로 근접하는 어떤 뭐 태세 전환이라든가 전기차 비율의 전환이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어찌됐든 최근 2-3달 전기차 뭐 수요에 대한 좀 부진 얘기 나오면서 다른 완성 업체들이 나름대로 지연이라든가 뭐 공장 증설 같은 것들을 좀 멈추고 있는 사이에 현대기아차의 도전은 계속되고 있다는 걸 좀 높게 평가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한 초중반 정도 지나면은 전기차 수요 회복이라는 뉴스로 도배가 될 가능성이 높고 지금은 그런 시기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2차 전지들이 최근에 분명히 많이 하락한 건 맞습니다만 지금 정도에서는 일단 바닥권을 다지고 있는 종목 그리고 순서에 입각해서 조금 더 빨리 올라가는 거 그리고 바닥이기 때문에 이때 공매도 상한 못하면 큰일 난다는 인식이 앞으로 연말과 연초쯤에 서서히 퍼지기 시작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죠. 그렇긴 하죠. 그 공매도도 상환을 해야 되는데 네. 그 이제 공매도 세력도 생각할 때 지금이 바닥이라고 생각하느냐 여기에 관점이 달려 있겠네요. 그러니까 저도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바닥이니까 빨리 상환하지 않으면 나중에 큰 코 닥치실 거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이게 뭐 부드럽게 권유드리는 거지만 남들보다 먼저 상환하시는 게 아마 이로우실 겁니다. 그 협박으로 들리는데요? 예, 뭐 압박이든 협박이든 다 좋은데요. 나중에 더 고민하시지 말고 시세 이 정도면 충분히 즐기셨을 거라고 생각되니까 빨리 그러게요. 해주세요. 진짜 2차 전지주들 다 이렇게 보니까 고점 대비 다 50%, 60%, 70%뭐 이러네요. 지금 시점이. 사실 누구도 원치는 않았겠지만 결국은 이 정도 나온 것도 사실은 2차 전지에 대해서 뭐 무조건적인 찬성 그냥 쭉쭉 뽑아만 간다 이렇게만 말씀드렸던 분들한테는 사실 어떻게 보면 조금 이 정도까지 밀릴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이거 사실도 어떻게든 인정을 할 부분이고요. 네. 어떤 시세의 어떤 흐름에 있어서는 무조건 간다, 무조건 빠질 거야 이런 거는 아닌 것 같고요. 어찌됐든 저찌됐든 3-4개월에 걸쳐서 많이 빠진 거는 사실이고 뭐 제가 판단하기에는 아직도 물론 개별 종목들을 찬찬히 뜯어보면 실적 대비해서는 비싼데라는 생각을 할 만한 것들이 없지는 않은 게 사실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점까지 갔을 때도 어쨌든 우리 시장에서 감당했던 팩트이기 때문에 이것에서 최소 50에서 60% 정도 조정이 나왔다라는 건 뭐 시장의 평균 개념으로 봤을 때도 충분한 조정과 기간적인 폭적인 조정이 있었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가 물론 오늘 이제 미국 증시 어떻게 나올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만 네. 다음 주 월요일, 그러니까 다음 주 증시 어떻게 좀
준비를 하는 게 좋을지, 뭘 체크해야 될지 그 포인트 좀 한번 잡아봐 주시죠. 지금 일단 사실은 시장이 미국 같은 경우는 다우가 신고가 난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신고가 난다라는 게 신고가는 사실은 누구도 가보지 않은 미지의 영역이죠. 네. 그리고 조금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사실 신고가라는 건 그만큼 시장이 위험해졌다라는 걸 의미해요. 이게 올라가니까 물론 갖고 있으면 기분 좋은데 이건 맞는데 그 언젠가 도달될 고점이 저만큼 어디에선가 기다리고 있다는 걸 의미하죠. 네. 시장은 고점이라는 걸 어느 순간 치면은 결국은 거기선 아주 날카롭게 또 빠질 것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봐서 신고가 나고 뭐 상황은 너무너무 좋은데요. 결국은 이탈이 일어나는 어떤 부분들 같은 것들에 대한 뭐 클리셰라고 할까요? 어떤 상황들 같은 것도, 그러니까 뭐 심지어 이제 투자 심리가 빨라질 때는 그 봉들의 모습들이 급해지기 마련이라서 이게 한번 제가 봐서 신고가 나는 흐름에서 종목들의 움직임이 급해져가지고 양봉이 크게 났을 때 오히려 비중을 줄일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시는 게 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다만 연말까지는 뭐 특별히 시장에서 사실 우위를 가져야 될, 뭐 위험을 가져야 될 이런 상황들은 아니라고 판단 들고, 우리 시장은 뭐 안타깝다면 안타까운 거지만 다행인 것이 미국의 다우지수보다도 현격하게 지금 아래쪽 분위기라서 조금 추종한다는 의미로 봐서는 미국 시장이 올라가다가 좀 꺾여도 갭이 워낙 크기 때문에 충분히 연말 연초까지 달릴 수 있는 요인이 있어서 뭐 아주 급할 때 쫓아가는 것만 아니시면 충분히 지수에 적응도 가능하실 거고, 상승하는 흐름이 너 그냥 팽개치고 갈게 이런 흐름이 아니에요. 충분히 적응하고 사실 수 있는 기회 다 드리면서 가는 그런 좀 소위 좀 안전방 장세라고 할까요? 그런 장세가 앞으로 펼쳐질 거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참고하셔서 다음 주 대응 잘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8.15 모니터 가족 여러분, 임수열입니다. 이번에 하나증권과 8.15 모니터기 함께 특별한 이벤트를 진행하는데요. 8.15 모니터 가족분들이 하나증권 신규 계좌를 개설하시면 특별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혜택은요, 국내 주식을 살 수 있는 3만 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혜택은 하나증권과 함께하는 8.15 머니쇼 초청 받으실 수 있는 초청권입니다. 8.15 머니쇼는 특별한 강사진들에 의해 진행되는 프리미엄 세미나로 매회 500분을 초대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 외에도 소수점 주식 혜택을 드릴 거고요. 하나증권 계좌를 처음 만드는 분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십니다. 이제 혜택 받는 방법 알려드리죠. 영상 하단부 더보기란에 기재된 링크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반드시 더보기란 링크를 통해서 계좌를 개설해야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증권과 8.15 모니터기 함께 주식으로 하나 되다. 8.15 모니터 가족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